하이썸입니다. 미국의 대중문화 매체 슬래시 필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두 가지의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 영화가 한류의 위상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 영화는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었음은 물론 한국 문화의 확산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적인 것은 이 영화 속 가상의 K-팝 그룹들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 마치 진짜 아이돌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상의 K-팝 그룹들이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차트 정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K-팝이 가진 세계적인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기사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 대중문화가 단순히 인기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 및 팬덤 운영 방식을 아예 재설계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즉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세계 최정상이 된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 구조까지 재설계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K-팝은 원래 아이돌 그룹의 서사, 세계관,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데 K-팝 데몬 헌터스는 그것의 극단적 확장판이라는 기사는 이로써 이 영화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글로벌 교과서가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대중문화 산업에서 미국의 라이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분석입니다. 프랑스의 문화 및 미래학 전문 매체 유스펙 앤 리카는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 컬처인 웹툰을 만들어낸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이 아닌 국가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일이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존 문화 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이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 수출 전략을 전문으로 연구한 프랑스 소르본 대학 사회학 교수 빈센초 치켈리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논할 때는 이제 국가의 문화적 힘을 설명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설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의 전후 문화 역학과 한국의 문화적 힘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영향력은 소프트 파워가 아닌 스위트 파워라고 불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웹툰으로서 수많은 국가들이 웹툰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치켈리 교수는 심지어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한국의 트렌드마저도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 제작에 있어서 미국의 주요 경쟁자는 아시아이며 그 중심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같은 웹툰 인재 육성을 목표로 프랑스 기업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웹툰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도 했고 그러한 물결은 아프리카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는 아시아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며 한국이 아시아 문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가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문화 성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경쟁에 대해 이미 준비된 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대중문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라이벌이라는 분석이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는 마치 미국의 국방력에 버금가는 국가가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국가도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는 막대한 자본은 물론 전 세계 패권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기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우리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기보다는 미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큰 매력이 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산하는 매력은 미국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도 다양한 국가들의 매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그 매력은 바로 공감이며 그것을 통해 느껴지는 동질감입니다. 스페인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매체인 아스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K-드라마 현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한국 드라마만의 매력을 분석했는데요. 그것들은 캐릭터들의 심리 묘사와 몰입감 있는 연출, 서양 드라마와는 달리
가족, 우정, 사랑을 중심으로 한 서사,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인간적 이야기들, 또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용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어내어 전 세계 대중문화 지형을 다시 그려내는 문화적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영문 매체 데일리 사바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왜 K-드라마가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가라는 기사는 K-드라마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단순한 외국 드라마가 아니며 많은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 속에서 튀르키예 문화와의 연결점을 발견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튀르키예 사람들과 한국 드라마 사이의 이런 유대감은 놀랍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공통된 문화적 기질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문화 모두 가족의 명예, 연장자에 대한 공경, 그리고 깊은 도덕적 의무감을 중시하는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족 중심의 이야기와 존중, 충성심, 희생 및 순수한 로맨스, 사회적 정의와 약자에 대한 공감, 눈에 띄게 아름다운 영상미와 세심한 연출이 한국 드라마가 사랑을 받는 이유라는 기사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그렇듯 젊은 시청자들에게만이 아닌 중장년층에게도 사랑받는다는 점이라면서 한국 드라마는 튀르키예인들에게 문화적 친근감과 새로운 세계를 동시에 제공하기에 한국 드라마 시청은 유행이 아닌 튀르키예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동질감이라는 요소가 재차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드라마는 제공해주지 못했던 정서적, 전통적 공감 코드를 희한하게도 한국 드라마는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국 문화와 동질감을 느끼는 곳은 스페인과 튀르키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의 대중문화 매체 레비스타 센트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멕시코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닮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한국과 멕시코 드라마들은 문화권은 서로 다르지만 놀라울 만큼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강렬한 가족 중심 서사와 극적인 사랑 이야기, 복잡한 캐릭터, 드라마틱한 감정 연출, 사회 문제 반영 등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역시도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적으로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이런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렇기에 멕시코에서는 2004년부터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제작해온 것이고, 한국 드라마들은 크게 각색하지 않아도 멕시코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기에 그런 문화적 동질감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작들은 멕시코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두 나라 사이의 공통점이 발견될 때마다 멕시코 사람들은 한류에 더욱 깊이 빠져든다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한국 드라마들은 멕시코 드라마들보다 훨씬 더 세련된 연출과 영상미를 자랑하기에 한국 드라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정 대상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든 그 대상과 나 사이에는 공통점과 닮은 점이 많다고 믿게 되죠. 그렇기에 이렇게 전 세계가 대륙, 문화, 언어를 막론하고 너도 나도 우리와 한국은 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저널리즘 매체 콤파시아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한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한국이 문화를 통해 매우 강력한 소프트 파워 국가로 부상했다면서 인도네시아인들에게도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는 일상이 되었고, 그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역시도 한국은 문화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마음속에 감정적 유대감을 심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며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공감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마저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좋아하는 대상과 나의 공통점을 발견하면 자연스레 유대감이 형성되고, 누구나 한 번 생긴 유대감은 더욱 키워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닮은 부분을 더 많이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좋아하는 대상을 닮아가기까지 하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주 메토우밸리 지역 매체에는 리버티벨 고등학교의 졸업생 시모어 벤 마터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소식이 기사화된 이유는 그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우등 논문으로 채택된 25분짜리 영화였는데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한국의 한에 대한 탐구였는데요. 기사는 이 영화가 수세기 동안 억압과 이주, 상실을 겪어온 한국의 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 영화를 제작한 벤 마터는 자신이 백인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국의 한을 주제로 선택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한국을 방문하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한국의 영화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이 다큐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문화적 자부심이 독보적인 국가인 프랑스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이 미국의 라이벌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대중문화 패권국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는 전혀 다른 매력인 스위트 파워로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따지면 심각한 도취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인들까지도 무려 한이라는 정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 정도 수준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미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그 이야기에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에게 동질감까지 느끼면서 그것을 더욱 갈구하여 닮아가고자 하는 영역으로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이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슈퍼스타들은 물론 우리의 음악, 드라마, 영화, 문학, 예술, 심지어 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만의 고유한 색채로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정서는 이제 단순한 인기 콘텐츠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무기이며 그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단한 힘을 무력과 강제성 없이 이룩해낸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문화 강국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